오늘 설명드리는 수입 진행을 위한 주문서 작성 방법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슈퍼 아이디든 인보이스든 뭐 직접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문서를 잘못 작성하시고 세관에 수입 신고를 잘못하게 되시면 엄청난 불이익과 구매 대행보다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수입 대행 의뢰하고 다른 분들한테 의뢰해갖고 받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중판을 갖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용어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오바오든 1688이든 주문서에 있는 게 이제 오더 번호, 저희 중판에서 트래킹 번호, 운송장 번호, 주문 번호, 오더 번호, 그 다음에 수취인명, 이렇게 5가지를 갖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2가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트래킹 번호가 뭐냐면 중국에서 중국 택배사가 보내는 택배 번호, 같이 운송장 번호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트래킹 번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외에서 움직이는 택배 번호를 트래킹 번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건 CJ 운송장 번호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CJ 운송장 번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 번호는 중판에서의 주문 번호예요. 중판에서 주문서 작성을 하면은 항상 왼쪽 끝에 오른쪽에 그 주문 번호가 나오는데 요게 주문 번호가 되겠고요. 오더 번호는 이것도 주문 번호이긴 한데 어느 주문 번호? 1688이나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주문 번호, 그걸 오더 번호라고 그래요. 이것도 같이 주문 번호라고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 번호는 중판 주문 번호를 얘기하는 거고, 오더 번호는 타오바오나 1688에 주문한 그 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의 주문서가 작성이 되면 이와 같이 트래킹 번호, 오더 번호, 운송장 번호, 수취인 정보, 주문 번호, 이게 모두 다 기재가 되게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저희 중판이 구매 대행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어서 개인 명의로 나가시는 분들이 80%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문서 작성할 때 조금 주의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이 받는 사람 명이 사업자 명칭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치면은 여기에 빨간 글씨로 뜨는데 자꾸 실수로 중판 대표 이윤섭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윤섭을 쓰시고 여기에다가 그 사업자 번호만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자는 모든 게 다 사업자 명의이어야 돼요.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문서의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사업자 이름, 본인 이름 기재 아니에요. 사업자 이름을 기재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개인 통관 고유보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 번호를 쓰셔야 되는 거. 이 2가지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뭐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뭐 주소 쓰고 내가 받아야 될 거 뭐 그런 것들 쓰시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 통관을 하실 때, 우리가 수입을 하실 때 중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전자상거래 방식이 있고 CBM 단위 방식이 있습니다. 이 LCL이라는 거 용어 설명을 드리면요, 보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예요. 이게 각각 1m, 이걸 1CBM이라고 그럽니다. 부피죠, 부피. 그 CBM 단위로 과금돼서 나가는 게 LCL이에요. 주문서 맨 오른쪽에 LCL 인천 사업자 통관이라고 따로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CBM 단위예요. 이게 1000kg가 되든 2000kg가 되든 3000kg가 되든 무게와 상관없이 이 부피에 따라서 무조건 95,000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통관하는 방식은 좋은 점은 있어요. 이건 당일 통관이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산지 증명이 돼서 FTA 관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일반적인 물류에 대한 그 사업자 통관 방식이에요. 다른 방법은 전자상거래로 똑같이 인천, 평택, 항공을 선택해서 사업자 통관을 체크하신 다음에 수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일반 직구 상품과 함께 나가요. 사업자 통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거는 무게 단위 과금입니다. 즉 10kg에 얼마, 20kg에 얼마, 그 과금으로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갈지는 사장님들이 비교 분석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빨리 받아야겠다? 부피는 작다? 그러면 LCL로, CBM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방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관세사 비용은 33,000원이고 별도 BL 비용이 25,000원이 있고 세관 창고료는 없고 국내 배송 방법을 지정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용달로 받고 싶다, 퀵으로 받고 싶다, 심지어는 내가 찾아갈 테니까 거기다 둬라, 이게 가능합니다. LCL 쪽은 그게 당일 통관이고,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뭐 요만큼을 수입하는데도 95,000원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무게 단위
단위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20kg, 10kg밖에 안 된다. 그러면 무게 단위로 하시면 95,000원이 안 나오거든요. 15,000원, 2만원밖에 안 나와요. 15kg, 20kg 해봐야 3만원이 채 넘질 않습니다. 관세사 비용도 22,000원으로 더 저렴해요. 비해 신고 비용이 없는 대신에 세관 창고료가 10,000원부터 별도로 품목이나 무게에 따라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비해 비용하고 창고료하고 같이 본다 그러면 사실상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실 거 없이 요 비용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다 똑같다. 아니면 조금 어디가 조금 뭐 싸봐야 5,000원, 만원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통관이 된 후에 얘네들은 경동이나 대신이나 CJ로 배송이 되고요. 얘네들은 배송 방법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2kg 5,700원이라는 무게 단위로 나간다. 이거는 CBM 단위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사장님들이 통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처음 주문서를 작성할 때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양산 5,000개, 10,000개를 수입하시는데 이걸 무게로 가실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CBM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근데 뭐 의류 뭐 20벌, 30벌을 수입하신다? 뭐 빨리 통관받기 위해서 LCL로 나가지 않는 이상 굳이 LCL 가실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은 그냥 무게가 가벼우니까 무게 단위로 가시는 게 유리하신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주문서 작성할 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대지에서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대지가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트래킹 번호로 오면 알아서 물류관리 다 해서 알아서 집에까지 보내주면 좋겠지만 그건 포어더. 사장님들이 수입 물류 회사나 구매된 업자들한테 의뢰했을 때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해드리는 업무가 이 업무인 거고요. 배대지는 그런 업무를 하질 않아요. 그냥 사장님들이 작성한 주문서. 이 주문서가 뭐냐면 곧바로 세관신고 자료가 돼요. 이 내용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물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주문서 작성이나 물류 관리를 못하시면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구매대행보다도 못한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배대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트래킹 번호예요.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것들 뭐 타오바오 뭐 오더 번호 뭐 양식 뭐 많이 적는데 이거는 배대지에서 얼마고 이건 관심 없어요. 배대지는 이 트래킹 번호로 물건이 왔냐 안 왔냐 이걸 봅니다. 배대지에서는. 그래서 트래킹 번호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트래킹 번호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빼먹고 수입할 수도 있고 잘못 들어올 수도 있고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물류의 핵심이 이 트래킹 번호예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문서 작성이 뭐냐? 곧 세관신고 자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중판에 이 주문서 작성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품이 누락되거나 통관 불허되거나 통관 지연되거나 지정검사 받거나 가택처분 받을 수 있어요. 이 책임은 배대지가 지지 않아요. 이 주문서 작성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즉 사장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주문서에 내가 수입할 물건들을 다 빼곡 잠고 하나하나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완벽해 라고 했을 때 출고 지시를 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미스들을 하십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미스들을 많이 하세요. 실수들을. 첫 번째 실수가 1688에서 직접 결제를 안 해보시니까 1688에서 결제를 하시면 트래킹 번호가 오른쪽에 있어요. 타오바오는 왼쪽에 있는데 트래킹 번호가 오른쪽에 있고요. 트래킹 번호가 한 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밑에 스크롤 해보시면 두 번째 트래킹 번호, 세 번째 트래킹 번호, 뭐 심지어는 10개 트래킹 번호가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래킹 번호를 기재해주는 판매자는 정말 고마운 판매자고요. 대다수 반드시 사장님들은 내가 수입하는 물건 뭐 옷 하나 주문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알리왕왕으로 나한테 보낸 트래킹 번호가 뭐냐고 반드시 물어보셔갖고 그 트래킹 번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사장님들은 얘가 이거 하나만 찍어놨으니까 이거 하나인 줄 알고 배대지에다가 입력을 했고 배대지는 이 트래킹 번호 하나로만 왔다 그래서 입고 잡아드리면 수량 같은 거 몰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 트래킹 번호로 왔네 하고 출고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트래킹 번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주의할 설명입니다. 절대주의 사항. 오른쪽에 트래킹 번호가 있다. 이걸 쓰셔야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LP로 시작하는 거 쓰면 아무리 기다려도 입고가 되질 않습니다. 왜? 물류번호기 때문에 트래킹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입고를 잡아드리질 않아요. 오른쪽에 있는 트래킹 번호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거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들이 이 옷을 30벌과 10벌 총 40벌입니다. 32위안짜리 40벌 내가 이렇게 한 번에 주문을 했어요. 하나의 주문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40벌을
하나의 트래킹 번호로 한 박스 안에 보내올 수도 있어요, 판매자가. 하지만 10번 나눠서 4개의 트래킹 번호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리고 여기다가는 한 개의 트래킹 번호만 기재를 해놨어.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 사장님들은 이 판매자가 40벌을 하나의 트래킹 번호로 보냈구나. 그리고 중판에다가 하나의 트래킹 번호만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매자가 사실은 10벌만 보냈고 나머지 30벌은 어디가 있을까요? 노데이터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중판의 문의 밑에 보시면요, 번역 문의에 보시면 28번에 수량이 많으니 잘 체크해서 보내줘, 운송장 1개 이상이면 반드시 나에게 알려줘, 빠짐없이 알려달라고 번역 문구가 있어. 그 알리왕왕으로 보내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반드시 알리왕왕을 통해서 트래킹 번호 몇 개로 발생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판매자들이 협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트래킹 번호를 빼먹으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자꾸 실수들이 일어나요. 1688 판매자, 이 하나의 판매자로 주문했었던 이 주문서에 몇 개의 트래킹 번호로 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중판에서는 한 개의 주문서마다 그걸로 세관 신고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장님들은 하나의 주문서에 내가 수입할 물건들을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쌓아 나가시는데 최대한 20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제가 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주문서 작성을 들어가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걸로 LCL로 할지, 해운항공 평택으로 할지, 다만 여기서 한번 더 주의하실 점은 항공을 누르시면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배터리나 전자제품은 항공으로 수입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운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LCL도 해운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시면 여기도 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가격이나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서 요거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 방법. 그 다음에 이름, 여기다 사업자 명칭 쓰라 그랬습니다. 사업자 번호,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주문서 작성하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상품 추가를 하시면, 제가 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판매자 상품을 이거 10개, 이것도 뭐 20개 주문하실 수 있겠죠. 이거 뭐 30개 주문할 수 있고, 이거 10개 주문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3359위안이 나왔다고 쳐요. 자, 이거는요, 주문서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결제가 진행이 되게 되실 거예요. 자, 주문까지 한번 들어갔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대리결제 신청은 된 거고요. 주문서 작성을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이거를 긁으세요.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거를 그냥 쭉 긁으신 다음에 주문서를 쉽게 작성한다고 이걸 복사하셔갖고 자동 주문이 있습니다. 자동 주문. 타오바오죠. 타오바오가 아니라 이걸 1688로 바꿔주세요. 저기 1688 주문이니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요, 상품이 4개가 돼요. 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게 트래킹 번호를 하나로 온다 그랬을 때 트래킹 번호 기준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지갑이라고 치면은 30개잖아요. 이 제품이 30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토탈 합이 30개, 20개, 50개, 60개, 70개입니다. 47.99짜리 70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47.99짜리 70개. 그리고 이게 트래킹 번호 하나로 온다 그러면 그 트래킹 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배대지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 주문서에서 요 색깔로 30개 왔는지, 요거 20개 왔는지, 요거 10개 왔는지 이거 배대지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확인 안 합니다. 배대지에서 이 트래킹 번호로 왔어요만 확인해요. 몇 개가 왔어요도 확인 안 해드려요. 그 다음에 배대지에다가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70개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수량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옵션 비용을 더 줄 테니 이거 30개 왔는지, 이거 20개 왔는지, 이거 10개 왔는지, 이거 10개 왔는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수량을 세워주세요 라고 별도로 입고가 된 후에 문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즉 이거를 작성을 하셔갖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세관 신고 자료입니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접수하고,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원산지 표기 하시겠다, 이것도 여기 다 내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브랜드죠. LCL 같은 경우 노브랜드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주문서 작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 70개 지갑을 내가 주문서 하나를 작성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수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또 주문할 거 있잖아요. 다른 지갑들. 이 판매자 거 뭐 또 있다고 칩시다. 이 다른 판매자들 것들도 또 해서 내가 수입할 물품들을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시면
트래킹 번호만 벼 있고요. 나중에 입력할 수 있게끔 각기 다른 판매자라 그랬습니다. 이 판매자한테는 70개를 샀고 뭐 이 판매자한테는 50개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판매자한테는 뭐 30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트래킹 번호를 나중에 변경해서 뭐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입고 대기해서 이 주문 번호 하나가 내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추가하고 또 상품을 추가하고 또 상품을 추가해서 최대한 20개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로 따지면요 20개의 판매자한테 20개의 트래킹 번호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자동으로 한다고 해서 같은 품목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긁어서 쭉 하고 이렇게 등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트래킹 번호가 4개로 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트래킹 번호로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이거 30개 따로 작성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품 추가해서 최대 20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벌써 4개를 작성하게 되신 겁니다. 4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체 통합해서 합이 70개다. 그래서 수량으로 맞추시는 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 가격이 어떤 건 52고 어떤 건 42고 어떤 건 50 뭐 32고 가격이 다른데 어떡하니? 그러면 여기 평균 가격을 쓰시는 거예요. 평균 가격 28.5 그리고 전체 수량 80개 이게 하나의 트래킹 번호 이 트래킹 가정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작성을 끝내게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은 제가 지갑만 남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주문서 하나당이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상품 추가하고 신발 또 하나 추가해서 목걸이 또 하나 추가해서 옷 한 번에 수입한다고 이런 품목들 다 적으세요. 이건 사실 정상적인 수입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품목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개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만 의류, 액세서리, 지갑, 신발, 가방 각종 품목을 다 갖다 20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욕심이신 거죠. 다양한 품목을 한 번에 통관하시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원산지 미표기가 하나라도 걸리면 전체 다 통관 보류됩니다. 원산지 표기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KC 인증이 안 받은 제품이 한 개라도 있으면 전체 물품이 다 통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는 하나에서 3가지 종류 품목으로 트래킹 번호로 해서 하나의 주문서로 그거 통관시켜서 수입하시고요. 나머지 또 신발과 옷 정도 묶어서 2가지 품목으로 묶어서 또 수입하시고 액세서리하고 또 묶어서 또 수입하시고 이런 정도로만 하시기 바래요. 10몇 가지 품목을 갖다가 적어 놓으시면 100% 이건 세관 지정검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통관이 지연되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1서부터 최다 20개까지만 작성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평균 단가 넣어서 주문서에 상품 1로 작성하는 내용 적어 드린 거예요. 사장님들이 동일 트래킹 번호를 주문서를 이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트래킹 번호 하나로 와서 그냥 이 박스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빨간 지갑 몇 개가 왔고 파란 지갑 몇 개가 왔고는 별도로 문의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배대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옵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입고 처리해드리고 확인해드리는 검수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어쨌든 그 검수 비용을 납부하시더라도 사장님이 포워더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수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절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 쪽에다가 비용을 지불하시고 검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트래킹 번호 관리를 잘못했을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갑 70개를 하나의 트래킹 번호로 보내오면 되는데 10개씩 7개로 보냈고 사장님들은 하나로 오는 줄 알고 하나의 트래킹 번호만 기재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6개 트래킹 번호는 노 데이터로 판매자가 보내왔다 그러면 저희 쪽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이 수량 확인 같은 거 안 하고 반출을 해서 저희 중반에서 나가게 되면 나는 주문한 게 70개인데 바꿔보면 10개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매 대행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판이 책임지지가 않아요. 사장님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 구매 대행이 아닌 배송 대행을 해서 물류 관리를 하실 때는 사장님들이 배대지에 요청을 해서 이거저거 옵션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출고하실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파란 거 빨간 거 몇 개씩 이렇게 주문했다 나눠 주문해서 색상별로 주문했으니까 그거 알아서 입고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입고 처리 안 해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나는 주문했으니까 입고할 때 니네가 확인해서 입고해 수량도 확인해서 입고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입고 안 하고 이 트래킹 번호로
왔어요 라고만 입고시켜드려요. 그 다음부터 문의를 통해서 주문서마다 문의가 있어요. 자, 해당 주문서에 끝에 보면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완료가 되면 이 문의를 눌러서 지갑 70개 왔는지 수량 검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문서 작성하실 때 수량 검수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들어올 때 수량을 미리 셉니다. 여기 옵션에 보면은 수량 검수가 있어요. 수량 검수를 해주세요. 이거 상세 검수는 하나하나 다 뜯어봐서 70개의 상세 검수 2,000원씩 발생되니까는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수량 정도만 헤아린다 그러시면 이렇게 수량 검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데이터로 빠지는 부분들은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노데이터라는 것들은 상단에 노데이터라고 뜰 거고요. 그게 알림도 갑니다. 중판에 회원가입 때 알림 문자 동의하셔야 알림 가요.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이 알림 안 가요. 그 다음에 노데이터에도 없는 것들은 주인 찾아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노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하루당 500원씩 창고료가 발생이 되고요. 한 달 뒤에는 알아서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노데이터에 관련된 내용은 좀 주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도 노데이터에 N자 떠 있죠. 어쨌든 내가 하나의 물건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N자가 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빼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수입을 하고 나서 다른 관리를 안 하겠다. 이 수입하고 나서 다른 주문서로 또 관리를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문서가 하나고 그럴 때는 여기에 N자가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노데이터가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노데이터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노데이터라는 것들은 입고가 안 잡히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화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중요한 배대지 물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노데이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통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